결혼식 날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단상 위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객들의 박수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신부는 입술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혼식이 시작된 지 겨우 30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랑의 죽음을 둘러싼 수상한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던 그 사건, 이제 그날의 전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정유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했습니다. 32살의 초등학교 교사인 유진은 5년 동안 사귄 연인 한승우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승우는 34살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기 소개로 만나 차근차근 사랑을 키워왔죠. 유진은 웨딩드레스를 입으며 승우와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첫 데이트 때 승우가 얼마나 떨렸는지 손을 잡을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유진아, 너 없으면 난 정말 안 되겠어라고 말하던 승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승우는 늘 유진을 소중히 여겼어요. 유진이 감기에 걸렸을 때는 밤새 간병을 해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승우야, 나도 정말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라고 속삭이던 지난 주말의 기억도 선명했어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유진이 닮은 딸이면 좋겠어라며 승우가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유진도 승우 닮은 아들도 멋질 것 같은데라며 맞장구 쳤었거든요. 결혼식장은 화사한 봄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발라주며 정말 아름다우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죠. 오늘부터는 한승우의 아내가 되는 거니까요. 신부님, 이제 입장하셔야 해요. 웨딩 플래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아버지의 팔짱을 꼈어요.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유진을 바라봤죠. 유진은 천천히 걸으며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승우를 바라봤습니다. 승우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맞이했어요. 그 순간 승우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유진도 울컥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결혼 서약을 시작했습니다. 한승우 씨, 정유진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이제 유진의 차례였습니다. 정유진 씨, 한승우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유진도 힘차게 대답했죠. 반지 교환이 끝나고 서약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승우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승우야? 유진이 놀라서 승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승우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응급실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담당 의사는 급성 심정지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과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승우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승우의 직장 동료들, 대학 친구들, 친척들이 모두 찾아와 슬픔을 함께 나누었죠. 하지만 유진에게는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검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으면서도 승우가 언제 나타나서 유진아, 미안해. 깜짝 놀래키려고 그랬어라고 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영정 속 승우는 웃고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유진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인사를 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챙겼고 시아버지는 묵묵히 상주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가 장례식 첫날부터 나타나서 시어머니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유진이 물어봤습니다. 아, 승우 보험 담당하던 분이야. 인사차 오신 거지 뭐. 시어머니의 대답은 짧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험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가 싶었거든요. 발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승우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속 정갈하게 걸려있는 셔츠들을 보니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 셔츠는 내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라며 하나하나 만져보며 추억에 젖었습니다. 승우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여행 갔을 때, 데이트할 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우의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상대방은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유진은 그 번호를 따로 메모해 두었어요. 승우가 결혼식 전날 밤에 누구와 그렇게 오래 통화를 했을까 궁금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유진아, 보험 서류 정리 때문에 잠깐 만나자. 유진은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승우가 생명보험을 들어뒀더라고. 좀 복잡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승우가 그런 큰 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유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승우와 함께 살던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특히 그 4시간짜리 통화 기록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승우는 평소 전화를 길게 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직장 동료들과도 업무 관련해서만 짧게 통화하곤 했는데 결혼식 전날 밤에 누구와 그렇게 오래 이야기했을까요? 유진은 용기를 내어 승우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해 보기로 했습니다. 승우의 생일, 두 사람의 처음 만난 날, 여러 번호를 시도해 봤지만 모두 틀렸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일을 입력해 보니 드디어 화면이 열렸습니다. 역시 승우다워라며 유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승우는 늘 유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통화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꽤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유진은 그 번호에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한승우 씨와 아시는 사이인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들려온 대답은 유진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승우의 아내입니다. 유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아내라고 하셨나요? 네, 법적으로는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유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승우에게 전처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였어요. 저는 승우와 결혼한 정유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했다고요? 전화기 너머의 여성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럼 중혼이네요. 법적으로는 무효인 결혼이죠.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승우와 올린 결혼식이 무의미한 것이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승우가 돌아가셨어요. 유진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쓰러져서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렇게 전화를 했구나. 상대방이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승우가 결혼식 전날 밤에 저한테 전화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과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유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승우가 정말로 자신과의 결혼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해요. 승우는 평소 건강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출 리가. 상대방의 말에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우는 정기검진에서도 항상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유진이 제안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상대방도 동의했어요.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승우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약속 장소인 카페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잠시 후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의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정유진 씨죠?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미라입니다. 승우와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미라의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별거 상태였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죠. 승우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결혼식 전날 밤에 갑자기 전화해서 빨리 정리하자고 하더라고요. 유진은 조용히 미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우가 자신에게 전처가 있다는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승우가 왜 이혼을 미뤘는지 아세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분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승우 어머니가 이혼을 극구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맞벌이로 돈도 꽤 벌었는데 그걸 놓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유진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 때 보험 설계사와 이야기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승우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뭘까요? 당신 때문이겠죠. 승우가 마지막 통화에서 그러더라고요. 유진이와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번엔 정말 행복하고 싶다고요. 미라의 말에 유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승우 죽음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승우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34살에 갑자기 심장이 멈출 리가 있을까요? 유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계속 이상했거든요. 혹시 결혼식 당일에 뭔가 특별히 먹은 게 있었나 생각해 봤는데 유진은 결혼식 당일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승우는 식이 시작되기 전에 케이터링 음식을 조금 드셨어요. 맞다, 케이터링. 유진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승우가 식전에 케이터링 음식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먹었거든요. 식이 끝나고 나서 먹을 예정이었는데 승우만 미리 맛본다고. 그럼 그 음식에 뭔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미라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며칠이 지났는데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웨딩홀에 연락해서 당일 케이터링 샘플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냉동 보관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함께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매니저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그날 사고 때문에 음식을 거의 건드리지 못했죠. 샘플은 아직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유진과 미라는 샘플을 받아서 바로 검사기관으로 가져갔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이틀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승우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동시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승우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어요. 과연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 정말로 음식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다면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미라와 함께 검사기관을 찾아갔어요. 담당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프로프라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고혈압 치료제인데 정상 혈압을 가진 사람이 과량 복용하면 심장 박동이 급격히 느려져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유진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승우를 죽이려고 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정도 농도면 의도적으로 넣은 게 분명합니다라고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미라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살인이네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유진과 미라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사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이것뿐이라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혹시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우는 성격이 온화해서 누구와도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장례식 때 보험 설계사가 첫날부터 나타나서 시어머니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수익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 보고요. 며칠 후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승우 씨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무려 5억 원이네요. 수익자는 어머니로 되어 있고 작년에 보험료를 대폭 늘렸더라고요.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승우가 그런 거액의 보험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아시겠죠? 유진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승우가 생명보험을 5억 원이나 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 그게 승우가 결혼하면서 보장을 늘려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유진이 내가 걱정할까 봐서 그랬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유진은 미라에게 연락했어요. 미라 씨, 혹시 승우가 과거에 다른 여자와도 만난 적이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랑 만나기 전에 누군가와 동거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미라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김지혜였나? 승우 친구한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유진은 승우의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김지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연락처를 알려준 친구가 있었어요. 김지혜는 30살 정도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유진이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니 흔쾌히 응해 주었어요.
승우 이야기라면 할 말이 많아요. 카페에서 봐요. 다음 날 김지혜를 만난 유진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승우는 정말 나쁜 남자예요. 저한테도 결혼하자고 해놓고는 제 돈을 빼먹고 사라졌거든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헤어지기 전에 제가 이상한 약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무슨 약이요? 유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고혈압 약이었어요. 저는 혈압이 정상인데 갑자기 심장이 이상해져서 응급실에 갔더니 그 약 성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승우가 저한테 비타민이라고 주면서 먹으라고 했었는데 유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프로프라놀롤과 같은 종류의 약이었던 거예요. 그럼 승우가 지혜 씨도 해치려고 했던 건가요? 아마도요. 제가 보험금 수익자였고 승우가 몰래 제 명의로 보험도 들어뒀더라고요. 다행히 제때 발견해서 살았지만요. 지혜의 말에 유진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승우는 여러 여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승우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유진은 지혜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알던 승우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승우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왜 자신에게는 그토록 진심으로 대해주었을까요? 미라에게 했던 말처럼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것도 설명이 안 됐습니다. 지혜 씨, 혹시 그때 승우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었나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승우 어머니나 다른 누군가가 승우에게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승우 어머니가 자주 와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승우한테 저랑 헤어지라고 계속 압박하셨던 것 같고요. 유진은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장례식 때부터 뭔가 이상했던 행동들이 하나둘씩 생각났어요. 보험 설계사와의 대화, 서둘러 처리하려던 보험 서류들, 그리고 승우의 죽음에 대해 크게 슬퍼하지 않았던 모습까지. 혹시 시어머니가 뭔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형사에게 연락해서 시어머니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승우 씨 어머니가 결혼식 전날 밤 웨딩홀 주변 편의점에서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형사가 보여준 CCTV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미라, 그리고 낯선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남성이 누구죠? 유진이 물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박민수입니다. 한승우 씨 보험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유진은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세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있었거든요. 더 자세한 CCTV가 있나요? 형사는 웨딩홀 내부 CCTV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결혼식 당일 새벽 미라가 웨딩홀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봉지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시간이면 케이터링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대네요. 형사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미라가 음식에 약을 넣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형사는 추가 수사를 위해 세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미라가 자신과 함께 승우의 죽음을 수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범인이었다니요. 다음 날 유진은 형사로부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민수 보험 설계사를 조사해 보니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걸린 고객들이었고 의문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한 케이스들이죠.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들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승우 씨 어머니는 아들을 이용해서 거액의 보험을 들게 하고 박민수는 보험 절차를 도와주고 미라는 실제 범행을 실행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형사의 설명을 들으며 유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였던 거네요. 유진의 말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승우 씨는 어머니의 계략에 이용당한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식 전날 미라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유진은 승우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시에 승우를 잃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커져갔어요. 과연 이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형사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함정 수사를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러 나올 때를 노려보죠. 그때 자백을 받아내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유진도 동의했어요. 승우를 죽인 범인들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계획은 이랬습니다. 유진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해서 보험금 청구 절차를 빨리 진행하자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형사가 판단했습니다. 어머니, 승우 보험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빨리 정리해서 마음이라도 정리하고 싶어요. 유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 유진아. 나도 그 생각이었어. 내일 보험회사에서 만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해 보였어요. 역시 보험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진은 형사에게 연락해서 내일 보험회사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보험회사 상담실에는 시어머니, 미라, 박민수 보험 설계사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유진이 들어서자 미라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유진 씨, 오랜만이에요. 보험 절차 때문에 같이 왔어요. 하지만 유진은 미라를 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 여자가 승우를 죽인 범인이라니요. 박민수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이 심정지로 확인되었으니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한데.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한승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승우는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이미라 씨 결혼식 당일 새벽에 웨딩홀에 침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냥 미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형사가 압박을 가했어요. 케이터링 음식에서 프로프라놀롤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약물을 넣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어요. 물론 약물을 넣는 장면까지 찍힌 건 아니었지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었죠. 박민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미라 혼자 한 일이에요. 저는 몰랐다고요. 하지만 형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민수 씨도 과거에 유사한 사건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걸린 케이스들이었죠.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요. 다 들켰잖아요.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승우가 그 여자랑 진짜 새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동안 키운 아들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고요.
유진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친아들을 돈 때문에 죽였다니요. 미라도 결국 자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혼 위자료나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민수가 보험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속 부추기니까 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승우가 정말 당신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만. 형사들이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승우 때문에 고생한 게 얼만데라며 중얼거렸어요. 유진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승우는 정말 무고한 피해자였던 거예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한 거였습니다. 범인들이 체포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승우와 함께 살던 집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승우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거든요. 승우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유진은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승우가 평소 회의록을 녹음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 승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진아, 이 결혼이 내 두 번째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나 이번엔 진심이야. 녹음은 결혼식 며칠 전에 한 것 같았습니다. 승우의 목소리는 진지하면서도 간절했어요.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많아. 미라한테도 지혜한테도 상처를 줬지. 엄마 말에 휘둘려서 제대로 된 선택을 못했어. 하지만 유진이 만나고 나서 정말 달라졌어. 이번엔 내가 직접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승우가 얼마나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유진아, 미안해. 미라와의 일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곧 모든 걸 정리할 거야. 그리고 너한테만 진심으로 살아갈게.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번엔 내 뜻대로 할 거야. 유진이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이도 낳고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승우의 목소리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승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진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과 만나서 고생시켜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진짜야. 유진은 녹음기를 꽉 붙잡고 울었습니다. 승우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승우는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했고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죽음을 불러온 거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미라, 박민수 모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승우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친아들을 보험금 때문에 살해한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유진은 재판이 끝난 후 승우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공원묘지에서 승우는 평안히 잠들어 있었어요. 승우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널 해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도 알게 되었어. 유진은 묘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를 원망했어.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냐고. 하지만 이제 알겠어. 넌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하고 나와 새로 시작하고 싶었던 거야. 그런 순수한 마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 진심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야. 유진은 승우와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승우가 녹음에서 말한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승우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승우가 꿈꿨던 따뜻한 삶을 혼자서라도 만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때로 세상의 그 어떤 거짓보다 깊고 뜨겁습니다. 사랑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선택, 그리고 그 사랑을 잃은 한 여자의 용기.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남으셨나요?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가슴에 남아 결국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니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또 한편의 진실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